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20회 실무를 해볼게요. 우리 회사 이름은 한양상사고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에요. 자, 큰 문제 1번 일반 전표죠. 1번 문제, 당사는 LS의 상장 주식 500주를 단기간 내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당 4만원에 매입하고 대금 수수료 2만원을 포함하여 보통여임 계좌에서 전액 지급했대요. 자, 일단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리고 500주 곱하기 4만원 하니까 4, 5, 20, 2천만원이에요. 수수료 2만원 포함해서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 2,002만원 2,002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얼마예요? 2천만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특징이 수수료를 어떻게? 따로 씁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비용만 몇 번을 써야 돼요? 984번. 그렇죠? 보통 500번대, 800번대로 구분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984번을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 2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문제, 사용 중인 공장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다. 철거 당시 건물의 취득가액은 3억, 철거 당시 감가상 2개 2억 5천, 건물 철거 비용 8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출하였대요. 자, 이 문제는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그러면 자,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대변의 건물이 나가죠. 대변의 건물. 자, 취득가액으로 나가요. 취득가액은 3억이죠? 하고 차변에 뭘 써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에 줄여서 감누라고 쓸게요. 감누 얼마냐면 2억 5천. 자, 그 다음에 철거 비용은 일단은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냐면 800만원 이렇게 하고, 자, 지금 대변은 3억 800, 차변은 2억 5천. 그러니까 차액이 차변에 생기죠. 그래서 차변에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금액은 5,800 이렇게 됐죠? 자, 3번 문제, 제주부 공장 건물에 대한 다음의 재산세, 재산세는 세금과 원가예요, 그죠? 재산세, 세금과 원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기본 문제죠. 재산세, 세금과 원가를 할 건데, 자, 지금 보면 제조부 공장 건물의 재산세예요. 그러니까 제조원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조원가. 자, 금액은 100만원. 자, 돈이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 세무 문제 치고는, 그죠? 쉬운 문제에 속해요. 이렇게. 됐죠? 4번 문제. 신축 중인 본사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2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하여 지급하였다. 자, 본사 건물은 내년 1월 30일 완공 예정이래요. 해당 지출은 자본화 요건을 충족한대요. 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지금 완공이 내년 1월 3일이니까 그죠? 뭘로 처리하면 돼요? 건설 중인 자산.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쓰시고 금액은 250. 대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250. 자, 됐죠? 자, 5번 문제. 격리부서 직원들의 직무교육 목적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한 후 강의료 80만원에서 원천징수세액 26,4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어요. 자, 얘도 뭐 기본 문제예요. 교육했으니까 차변의 교육훈련비, 그다고 세금 떼는 건 뭐예요? 예수금,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의 교육훈련비, 그리고 격리부서니까 800번대 80만원. 그리고 세금 뗀 건 뭘로 처리해요? 예수금. 돈 줄 때 세금 떼는 건 예수금, 돈 받을 때 세금 떼는 거는 선납세금. 이렇게 되겠죠? 자, 예수금 세금 떼고 나머지는 어디서 나갔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77만 3,600원이네요. 이렇게. 자, 됐죠? 자, 빠르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스피드하게. 자, 일반 전표 클릭할게요. 일반 전표 클릭하시고, 자, 1번 문제 3월 20일이죠. 03 엔터 하고, 날짜는 밑에다가 30. 자, 3번 차변 뭐예요? 단기. 영어로 나왔네요. 자, 단기 매매 증권. 자, 금액으로 할 땐 엔드 2000. 자, 날짜 엔터. 또 차변 있으니까 차변 엔터. 자, 수수죠. 수수료 비용. 근데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비용은 뭘 써야 된다? 요거 984번을 꼭 써야 된다. 그게 포인트죠. 자, 금액은 2만원. 자, 날짜 엔터. 차변 끝났으니까 4번 대변에, 자, 103 보통예금. 합계가 맞으니까 바로 밑으로 내리면 돼요. 자, 2번 문제 7월달이니까 ESC 한번 07 엔터 13일. 그쵸? 3번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3번 차변에 감가. 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건물이죠. 그죠? 건물 거. 그럼 건물 걸 선택해야 돼요. 자, 엔드 2억 5천 해주고, 자, 날짜 엔터, 차변도 엔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엔드. 금액은 5,800. 자, 차변 끝났어요. 4번 대변에 건물 엔드 3억이고요. 그 다음에 날짜 엔터, 대변 엔터.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자,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 같은 3월이니까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날짜만 26일. 3번 차변에 세금과 공가. 자, 세금과 공가인데, 그쵸? 공장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500번대 세금과 공가. 제조원가를 선택해야 돼요. 엔드 250.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12월 달이에요. ESC 한번. 그쵸? 12월 엔터. 며칠이다? 11일. 3번 차변에 교육훈련비. 그쵸? 판매비와 관리비 거. 엔드 80만원. 날짜 엔터. 4번 대변. 예수금. 엔드 26,400원. 자, 대변에 103 보통예금. 합계 맞으니까, 자, 밑으로 내리면 돼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이 끝났어요. 다 했으니까 ESC 빠져나오고.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풀어볼게요. 일단. 자,
큰 문제 2번이 메인 매출 좌표예요. 5문제. 자, 1번.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영업부는 회식을 하고 식사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대요. 그죠? 200에 부가세 20만원. 그쵸? 그러면 카과죠. 일단은 과세 유형은 57 카과예요. 카과. 자, 회사 직원들 회식했으니까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200.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부가세,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냐면, 요거. 20만원. 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금액은 220. 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에 거래처 변경을 해줘야 돼요. 밑줄, 거래처 변경해줄 곳에 이렇게 밑줄 치면 편하겠죠? 자, 2번 문제. 업무용 승용차를 아주 캐피탈로부터 운용 리스 조건으로 리스하였다. 제주부서에서 사용하고 리스료 150만원은 전자계산서. 계산서가 나왔으니까 면세예요. 발급받았다.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리스료는 임차료를 할 거예요. 자, 계산서니까 뭐다? 면세다. 그래서 53 면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임차료인데 제조부서에서 사용할 거니까 500번대 임차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과세 유형은 53 면세, 그죠? 53 면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리스료 뭘로 해요? 임차료. 근데 500번대니까 제조 이렇게 되겠죠. 자, 금액은 150. 자, 대변에 아직 안 줬어요. 다음 달 10일 날 줄 거니까 미지급금 150. 됐죠? 53 면세. 자, 3번 문제. 아래와 같이 5성 기계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로봇 기계장치야. 기계장치를 인도받아 시험 가동 완료하고 잔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발급받았다. 계약금은 11월 1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자, 볼까요? 자, 기계장치를 사왔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뭐예요? 매입과세 50일 과세가 되겠죠. 50일 과세고, 자, 기계장치 사왔어요. 차변에 기계장치 금액은 10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부가세가 100만원이죠. 부가세 대급금이 100만원.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을 차감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계약금이 1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계약금을 준 거니까 뭐가 돼요? 선급금이죠. 선급금 100만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그럼 나머지 보통예금 1000만원. 이렇게 되겠죠. 50일 과세. 자, 다음 문제 4번. 12월 1일 수출업체인 세계로 상사의 제품을 같은 날짜로 받은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는 뭐예요? 12영세예요. 이게 납품하고 다음에 영세을 세금계산서. 그죠? 영세라는 표현이 여기도 있죠. 영세을 전자세금계산서. 대금 중 2천만원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자, 뭐 분계는 간단하죠? 제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받으러 2천,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 15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과세 유형은 그쵸? 내국 신용장 12영세,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쵸?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12 영세를 뜻하죠. 12 영세고, 자, 제품을 팔았으니까 대변부터. 대변에 제품 매출. 그쵸? 금액은 3,500. 그 다음에 돈 받은 거. 일단 어음으로 받은 게 있어요. 그죠? 받을 어음이 2,000.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1,500이에요. 자, 이렇게 분계가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제 5번. 한국기업의 제품을 800만원에 부가세 별도예요.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당사가 대한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300만원 300만원을 한국기업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돼 있죠. 자, 볼까요? 일단은 제품을 팔았어요. 그죠? 제품 매출 얼마냐면 800만원.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80만원. 자, 그 다음에 돈을 보시면 대한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을 한국기업에 지급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자, 어음으로 따지면 어음 배서양도랑 약간 같은 개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보통예금 580. 요거. 보통예금 580. 그래서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를 변경해줘야 돼요. 그쵸? 일단 밑줄. 거래처 변경. 그래서 외상매입금 거래처를 뭘로 넣는다? 대한상사. 요건 좀 이따 입력할 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 세금 계산서니까 11과세가 되겠죠. 11과세. 이렇게. 자, 분계가 대체적으로, 그쵸? 어렵진 않네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 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클릭. 자, 1번 문제 10월달이죠. 10월 엔터. 며칠이냐면 27일. 자, 57과과죠. 57과과.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편하게 쓰시면 돼요. 뭐 복리 이렇게 써도 되고, 그죠? 회식 써도 되고. 자, 과과는 공급 대가를 쓰죠. 그래서 220 입력하면 200에 20 자동으로 나눠주고. 자, 거래처는 어디에요? 맛집에서 회식을 했어요. 맛집. 자, 엔터. 카드니까 카드에서 거래처가 나오죠. 그죠? 여기 F2. 자, 어디 카드예요? 하나카드. 이렇게 하나카드. 자, 분계는 항상 3번 혼합으로 넣는 게 편하겠죠. 3번 혼합. 이렇게. 그러면 자, 밑에 보시면 자, 부가세 맞고, 그쵸?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죠? 이렇게 복리후생비 800번대 선택하면 돼요. 자, 엔터. 자, 4번 대변에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그쵸?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에 거래처를 변경해줘야 돼요. 방향키로 와서 어디 카드? 하나카드. 이렇게 거래처를 변경해줘야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같은 10월 달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면 되겠죠? 31일, 53 면세예요. 53 면세, 뭐, 임차료, 이렇게 쓸게요. 자, 금액은 150, 이렇게. 됐고. 거래처는 아주 캐피탈이에요. 아주 캐피탈. 자, 엔터. 전자 계산서니까 전자 있는 거죠? 1번 전자, 3번 혼합. 자, 차변에 뭐예요? 임차료. 임차료인데, 그쵸? 500번대 임차료. 제조원가를 해줘야 돼요. 제조부서 차니까 500번대 해주고, 자, 4번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끝났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11월 달이에요. ESC 한번 누르고 11월 엔터. 며칠이에요? 30일 이렇게 되겠죠. 11월 30일 50일 과세. 기계장치 쓰면 되겠네요. 기계장치 금액은 1000만원 이렇게. 자, 거래처는 오성기계에서 사왔어요. 오성기계. 그 다음에 자, 전자 있죠? 그쵸? 1번 전자, 3번 호나. 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요? 기계장치로. 기계장치 해주고. 자, 4번 대변에 뭐가 있어요? 선급금. 선급금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그쵸? 엔터.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12월 달이에요. 12월 1일 ESC 한번. 자, 12월 엔터. 며칠? 1일 0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2영세죠? 12영세. 자, 뭘 팔았어요? 제품 이렇게. 자, 금액은 3,500이에요. 35뿔뿔. 자, 거래처는 3개로 못하네요. 3개로 상사. 자, 그 다음에 전자 있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1번 전자. 자, F2 영세 구분을 해야 돼요. 1번은 직수출, 16수출일 때는 1번, 12영세면 3번이에요. 지금 12영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선택하면 되겠죠. 서류번호는 없고, 그 다음에 분계는 3번 혼합. 자, 대변에 제품 매출 맞고, 그죠? 차변에 뭐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 몇 번? 108 외상 매출금 얼마다? 1,500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받으럼 몇 번이에요? 110 받으럼 2000 됐죠? 자, 그 다음에 12월 8일이니까 여기 12월 달이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다 쓰면 되겠죠? 12월 8일 10일 과세 제품 이렇게 쓰면 돼요. 제품 금액은 800만원. 자, 거래처는 한국기업 이렇게 되겠죠. 자, 전자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 1번 전자, 3번 혼합 이렇게. 자,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는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차변에 뭐가 있어요? 외상매입금. 근데 외상매입금이 아까 거래처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 외상매입금 누구 거? 대한상사 거야. 지금 우리는 거래를 누구랑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한국기업이랑 거래하는데 이 외상매입금은 대한상사 거야. 대한상사. 그래서 여기를 거래처 변경 대한상사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잠깐만요. 금액을 안 썼네. 자, 외상매입금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얼마예요?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이렇게 해주고. 또 3번 차변에 보통예금 있죠? 103 보통예금 580만원 맞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메인 매출이 끝났죠. ESC. 큰 문제 3번 해볼게요. 부가세 부속세로인데, 자, 1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익이 예정신고기간 7월부터 9월, 그죠? 부동산 임대공가 명세서를 작성하래요. 이자율은 3.1%. 자, 지금 보면 하늘전자, 그 다음에 대한상사, 그쵸? 두 개 회사이겠죠, 그죠? 보고 쭉 입력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에서 여기 있죠? 부동산 부가세 메뉴에, 그죠? 부가세 메뉴에 부동산 임대공가 명세서 클릭. 자, 이익이 예정 7월부터 9월 이렇게. 자, 이자율을 확인해야 돼요. 이자율 3.1%라 그랬죠. 근데 3.1 같으니까 냅두면 돼요. 만약에 다르면 수정하면 되겠죠. 자, 거래처 F2 누르고 하늘전자 그쵸? 일동
1층 5호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면적은 100이라고 써 있네요. 자, 용도는 사무실 이렇게. 자, 임대 기간이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증금은 8,000. 자, 그 다음에 월세 250, 관리비 30. 자, 쭉 엔터를 치면, 자, 보통은 커서가 일로 넘어가요. 이렇게.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로 넘어갔던 얘기는 계약 기간이 끝난 거예요. 지금 보면 2025년 7월 31일이 계약이 끝나는 거죠. 그럼 보통 연장을 하게 되면 여기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볼까요? 자, 기존 임차인 하늘전자와 계약이 만료됐는데 연장은 안 하고 새로운 임차인 대한상사를 그쵸? 새로운 임차인이 생긴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자, 일단은 하늘전자는 연장을 안 했으니까 여기 쓸 거 없고, 자, 여기다가 새로운 거래처 여기다 써야 돼. 여기 클릭하시고, 자, F2, 어디냐면, 대한상사예요. 새로운 임차인, 대한상사. 1동, 1층, 5호, 그쵸? 자, 면적은 100. 얘도 사무실로 쓰네요. 사무실. 자, 임대기간이 얘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보증금이 1억이에요. 1억. 자, 월세가 300. 관리비가 40만원. 이렇게. 자, 그러면 다 된 거죠. 자, 이 문제는 뭐 부동산 임대공급자 명세서만 작성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쵸? 뭐 간주 임대로 뭐 분기하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ESC 빠져나갈게요.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2번. 다음 자를 이용하여 2025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만을 작성하죠. 그쵸?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자, 작성해 볼게요. 여기 부가세 신고서 클릭. 자, 날짜는 1기 확정이죠?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책 보면서 한번 볼게요. 매출자료 1번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이 1억 8천이에요. 1억 8천에 부가세 1,800. 그 다음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이 900만원 있어요. 그럼 어쨌든 세금계산서니까 여기에 같이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억 8,900이 되겠어요. 부가세는 1,890. 자, 3번 보면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 구매확인서면 영세 세금이에요. 여기죠. 요 칸에다 해야 돼요. 영세 세금 얼마냐면 2,000. 됐고, 자, 사업상 증여 해당 금액 공급대가 2,200만원. 자, 사업상 증여면 간주, 그쵸, 간주 공급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과세 기타에다 해요. 과세 기타.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그쵸?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2,000만원이에요. 2,000에 부가세 200 이렇게 되겠죠. 과세 기타에. 자, 그리고 2025년 1기 대손세 공제 요건이 충족된 외상매출금, 그쵸? 1,100만원. 자, 대손세 공제를 받는 거죠. 대손세 공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손세 가감란에, 여기 매출 쪽이니까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써야 돼요. 1,100만원 중에서 부가세만 써요. 부가세는 얼마다? 100만원.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원. 이렇게 하면 돼요. 대손세 가감란에.
자, 그 다음에 매입 자료 볼게요. 매입 자료. 자, 자, 큰문 1번은 세금 계산서죠?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이 1억 5천이에요. 자, 매입에서 중요한 거는 부가세를 직접 써야 돼요. 그죠? 1억 5천에 부가세 1,500. 자, 그 다음에, 사업무관 매입, 고정자산 아님, 1,000만원. 자, 일단 그러면, 고정자산이 아니면 일반 매입이에요. 그럼 일반 매입에다가,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1억 6천. 그 다음에, 1,600. 이렇게 쓰고, 사업과 무관한 매입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 사업과 무관한 매입은 불공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불공은 2번 들어가요. 아까 지금 보시면 여기 일반 매입에 1,000만원 더했지만 불공에도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여기 클릭하면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다가 1,000만원에 10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계장치 매입 세금 계산서인데 기계장치래요.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 고정자산이니까 여기에다가 1,500에 15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신용카드가 있네요. 신용카드. 매입 쪽 신용카드는 어디다 입력해요? 그 밖의 공제. 여기 그 밖의 공제. 클릭하면 오른쪽에 그 밖의 공제가 보여요. 지금 번호를 말할 수 없는 게 번호가 사실 하나씩 밀린 거예요. 원래 여기가 14번. 같은 14번이 여기. 우리 시험 볼 때 보면 이게 번호가 새로 세팅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어쨌든 그 밖의 공제. 그 밖의 공제가 오른쪽에 여기 있어요. 그죠? 그 밖의 공제. 자, 일반이 있고 고정이 있어요. 자, 1번 매입이 1,600. 부가세 160 해주고. 자, 고정 매입. 그쵸? 고정 매입이 200에 2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정신고 누락분. 그쵸? 매입종 예정신고 누락분. 보이시죠? 여기 7번이 매출종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 12번이 매입종 예정신고 누락분. 자. 여기다가, 여기도 신용카드잖아요. 그죠? 신용카드, 뭐래요? 고정자산은 아니래. 그러면 일반 매입이겠죠. 일반 매입에 100만원에 10만원. 이렇게. 그쵸? 신용카드. 여기.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료를 볼게요. 기타 자료. 홈택스. 2번 보면 해당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대요. 자, 전자신고를 한 거죠. 그쵸? 그러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해야 돼요. 여기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또 보여요. 전자신고. 그죠? 전자고지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기에요. 10,000원. 이렇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무조건 10,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입력 다 했네요. 그리고 이제 가산세를 봐야 돼요. 가산세. 자, 문제 보면 무슨 가산세가 있냐면 여기 종이세금계산 발급분. 종이세금계산 발급분은 엄밀히 따지면 미발급인데 기본 미발급은 2%잖아요. 그죠? 종이세금계산 발급은 미발급 가산세가 1%야. 그래서 지연발급에 입력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은 뭐다?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볼게요. 자, 쭉 내리면 아래쪽에 보면 요 가산세 있죠? 가산세 여기 세액란을 클릭해야 돼. 클릭하면 오른쪽에 가산세 창이 보여요. 자, 지연발급. 지연발급 여기 있죠? 여기 지연발급에다가 얼마나 입력해요? 900만원. 9뿔뿔 하면 1% 9만원이 자동으로 찍히는 거예요. 자, 가산세까지 했어요. 그러면 입력이 끝났으니까 저장하고 ESC 저장 yes 하면 부가세 신고서가 끝나겠죠. 그러면
다 입력한 거예요. 자, 문제 3번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전자신고 할 거예요. 일기 예정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서 마감은 돼 있대요. 뭐 확인 안 해도 되고 마감은 돼 있다고 돼 있고, 그쵸? 순서가 전자신고 들어가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집격해보면, 한 번만 해보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기 전자신고, 그쵸? 전자신고야, 전자신고. 클릭. 자, 일기, 그쵸? 일기 예정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3월, 이렇게 쭉 엔터 치세요. 그럼 파일이 이렇게 생기죠? 여기 체크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작을 해야 돼요.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 제작 있죠? 제작을 클릭. 하고, 비밀번호가, 그쵸? 거기에 주어져 있잖아요. 뭘로 하라고 돼 있냐면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여기 비밀번호 확인도 1, 2, 3, 4, 5, 6, 7, 8 하고 확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ESC 물론 여기서 홈택스 바로 가게 해도 되는데 시험제 보면 여기로 들어가서 하래요. 자, 국세청 홈택스 교육용 전자신고 변환 클릭. 자, 원래는 여기 로그인 하는 건데 로그인 했다 치고 여기 X 누르세요. X 누르고 여기 보시면 찾아보기를 해야 돼. 찾아보기 누르면 C 드라이브에 있어요. C 드라이브 돼 있죠. 여기 C 드라이브의 맨 끝에 보이시죠? 선택 열기. 그러면 파일을 불러온 거예요. 요거를 쭉 내리면 이 순서대로 쭉 누르면 돼요. 형식 검증하기. 비밀번호 물어보죠. 아까 비밀번호 설정한 거 1, 2, 3, 4, 5, 6, 7, 8 확인. 자, 그 다음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그 다음에 내용 검증하기 누르시고 내용 검증 결과 확인. 그리고 전자 파일 제출. 근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직 제출을 안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전자 파일 제출하기를 해야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고 확인. 자, 그러면 잘 됐다고 나온 거죠. 그죠? 닫기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X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전자신고를 한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결산 볼게요. 결산. 자, 큰 문제 4번은 결산이에요. 자, 결산도 5문제죠. 자, 1번 문제.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45만원은 2026년, 내년이죠. 내년 이자래. 그럼 수익 중에 내년 거니까 내년 거는 2연이죠. 그러면 수익의 2연이에요. 자, 수익의 2연이면 대변을 먹어요. 선수 수익 이렇게 45만원. 선수 수익으로 끝났으니까 반대쪽은 수익 계정 과목 뭐예요? 이자 수익 이렇게 되겠죠. 45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려운 분계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본사 사용에 대한 건물 화재 보험료 전액을 납부일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쵸? 자, 180만원이야. 금액은 180만원인데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그 내년 몇 개월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7개월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7개월치가. 자, 그러면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일단은 180만원 곱하기, 그쵸? 자, 내년 거니까 내년 몇 개월? 7개월. 12분의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2분의 7.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05만원. 이렇게. 이게 내년 거잖아요. 그죠? 내년 거. 자, 보험료 중에서 내년 거니까 2연이죠. 그러니까 비용의 2연 분개를 하면 돼요. 비용의 2연. 자, 비용의 2연이니까 차변에 선급
비용, 그쵸? 105만원. 대변의 보험료 105만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비용 중에 내년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비용의 이연이다. 그럼 내년 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기말에 파악된 제품의 재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품과 관련된 감모 손실은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거예요. 자, 장부상 재고가, 그쵸? 1000개가 돼 있어. 근데 실제로 세어보았더니, 8,750개 뿐이 없는 거야. 확인된 감모 손실 중 85%는 정상 감모고, 그쵸? 그럼 나머지가 비정상 감모겠네요. 자, 보시면 장부상 수량이 10,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8,750개 뿐이 없어요. 그러면 차이 나는 수량이 빼보면 10,000개에서 8,750개를 빼면 1,250개가, 그죠? 1,250개가 감모 손실이에요. 감모 손실. 이 중에 85%가 정상 감모면, 그러면 반대로 곱하기 몇 퍼센트? 15%가 비정상 감모겠죠. 정상 감모는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비정상 감모만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쵸? 15% 한 다음에 한 번에 계산할게요. 그 다음에 한 개당 단가가 얼마예요? 2,000원이죠. 그러면 15% 곱하기 2,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감모 손실 금액이 나오겠죠. 비정상 감모 손실. 얼마가 나오냐면 37만 5천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럼 분개할 때 차변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그쵸? 37만 5천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지금 재고 수량의 제품이잖아요. 그죠? 대변의 제품. 자, 제품에 뭐 해줘야 돼요? 적요 8. 상품 제품 원재료가 대변에 오면, 그쵸? 적요 8을 해줘야 돼. 적요 8 할 거고, 37만 5천원. 이렇게. 자, 분개가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실사수량. 이거, 그쵸? 2,000개 곱하기 8,750 하면 얼마가 나와요? 1,750이 나오죠. 그럼 요거를 기말 재고에 반영할 거야. 자동으로. 요건 자동. 그쵸? 이건 분개.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문제. 2025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1,570만원, 법인 지방소득세 350만원을 확정하였다. 중간연합세액 720만원을 자산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중간연합세액 뭐예요? 선납세금이에요. 선납세금. 자, 그럼 분개를 하면 자, 지금 보시면 법인세 1,570만원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야 되죠. 그러면 차변에 법인세 등 얼마예요? 1920만원. 그 다음에 중간연합세액은 뭘로 계산되어 있어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이 724만원. 그 다음에 차액이 뭐예요? 미지급세금. 미지급세금이 얼마다? 1,196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1,570만원이랑 지방소득세 350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1,900인데 그렇죠. 1,920만원 이렇게 되겠죠. 더해서 1,920만원. 그리고 중간연합세액은 선납세금이죠. 선납세금 724. 나머지가 미지급세금. 기본이죠. 기본 분개. 자, 5번 문제.
단기에 이익잉여금 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다음의 내용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세요. 이거는 뭐 그쵸?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할 거니까 맨 마지막으로 할게요. 맨 마지막으로. 그러면 순서가 분계를 하고 자동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할게요. 자, 분계부터. 그래서 분계 1번, 2번 분계, 3번도 분계가 있죠? 분계, 그 다음에 분계. 그럼 자동은 뭐가 자동이에요? 이거. 기말 제품. 이게 기말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한이 좁네. 여기 있죠? 제품. 기말 제품. 요게 하나가 자동이에요. 자, 입력해 볼게요. 자, 일반 전표부터. 자, 일반 전표. 자, 결산은 무조건 12월 31일이죠. 그래서 12월 31일 치고 들어가면 돼요. 12월 31일. 이렇게. 자, 1번부터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이자, 이자하고,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엔드 45만원 해주고, 4번 대변에 선수 수익, 그죠? 선수 수익 45만원 밑으로 내리고, 자, 또 3번 차변에 뭐가 있어요? 선급 비용 엔드 105만원. 4번 대변에 보험료, 그쵸? 800번대 보험료예요. 800번대 보험료. 자,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에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엔드 37만 5천원 해주고, 4번 대변에 제품. 자, 제품에 적유 8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적유라고 써있는 여기에 적유를 아니에요. 여기다가 숫자 8을 넣으면 타계정 대체. 이게 적유 8이에요. 이렇게. 자, 됐고. 자, 4번. 3번 차변에 법인세 등 1920 이렇게. 4번 대변에 선납세금 엔드 724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엔터. 대변에 미지급세금 합계 맞죠? 1196만원 이렇게. 그럼 분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자동으로 할 거야.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 여기서 할 거예요. 지금 자동이 요거죠. 요거 기말 제품 하나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자동은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에요.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고, 자,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 들어가죠. 자, 기말은 공장 쪽에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말 원재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공장 거의 끝날 때쯤은 보면 뭐 기말 제공품이 있고, 기말 제품이 맨 끝에 있죠. 기말 제품이 아까 얼마였어요? 1750만원. 그래서 1750 엔터. 그 다음에 전표 추가. 자동 결산도 전표 추가를 해야 분계가 생기는 거니까 전표 추가 yes 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잉여금 처분 계산서 할 거야.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오른쪽에 보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있죠? 요거 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가서, 자, 당기분, 그쵸? 당기분은 날짜가 2026년 3월 25일 이렇게. 전기분은 2025년 2월 28일 맞네요. 그쵸? 쭉 엔터. 자, 처분 항목 보면 현금 배당이 있어요. 현금 배당. 그러면 현금 배당이 자, 여기 현금 배당, 그쵸? 여기다 쓰면 돼요. 현금 배당은 3천만원. 현금 배당 3천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여기죠? 주식 배당이 얼마냐면, 얘도 3천만원이네요. 3천만원.
자, 그 다음에 사업확정 적립금 여기 있죠? 사업확정 적립금 10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예요 당연히. 그죠? 현금 배당의 10%, 현금 배당이 3000이니까 이익준비금은 300 이렇게. 그러면 처분 항목을 다 쓴 거예요. 그죠?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사업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다 입력했어요. 그리고 얘도 나올 때 뭐 누른다? 전표 추가. 전표 추가를 꼭 해야 돼요. 전표 추가 확인하면 분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ESC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전표를 추가하시오. 돼 있죠. 자, 큰 문제 5번. 원천징수. 원천징수 볼게요. 다음은 퇴사자. 자, 퇴사한 사원은 퇴사 날짜를 먼저 입력해야 돼요. 사원 등록 들어가서. 그래서 퇴사 날짜를 입력하고, 급여자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할 거예요. 그리고 급여자를 입력하면서, 그죠? 뭐를 해야 돼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됐죠. 자, 다시 보면, 사원 등록하고, 그죠? 급여자를 입력해요. 급여자를 입력할 때, 뭐도 같이 한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한번 프로그램 열어볼게요. 자, 원천징수에, 그쵸? 일단은 어디부터 간다? 사원 등록. 사원 등록 들어가서, 자, 사원 이름은, 이영주예요. 여기. 이영주 클릭하고, 뭘 써줘야 돼요? 퇴사 날짜. 자, 퇴사 언제 했냐면, 2025년, 어디 갔어? 퇴사 날짜는 2025년 5월 30일로 돼 있네요. 그죠? 여기 퇴사 날짜 2025년 5월 30일 이렇게. 그렇죠? 됐고. 자, 그 다음에 ESC 빠져나가세요.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서 자,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서 뭘 눌러요? 수당공제를 먼저 하면 되겠죠. 수당공제. 자, 지금 보면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이것뿐이 없어요. 보세요. 자, 기본급 있으니까 사용여부, 여. 그 다음에 상이 없어요. 그럼 부로 놔야 되겠죠. 여기를 부. 그 다음에 직책수당은 있어요. 그럼 여로 놓고, 월차수당 없으니까 부 이렇게 놓고. 자, 식대. 식대는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따져줘야 되겠죠. 식대를 하면서 별도의 식사 제공은 없다. 식대를 지급하면서, 그죠? 지금 식대를 받는 건데,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자,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비과세 맞죠? 만약에 식사를 제공하면 과세가 돼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 보니까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데요. 그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죠. 그럼 비과세로 놓으면 돼. 이렇게. 그리고, 자, 다 됐네요. 확인. 이렇게. 자, 몇 월달 급여냐면 5월달이에요. 그죠? 5월달. 지급은 31일. 이렇게. 자, 이영주. 기본급 420 해주고, 직책수당 50만원. 그 다음에 식대 25만원.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원. 야간 근로수당을 제가 안 없앴네요. 그죠? 수당공제 그럼 들어가서, 야간, 여기 있는데 못 봤네, 그걸. 얘를 부로 놔야 돼요. 그쵸? 필요 없는 건 부. 자, 다시 확인. 됐죠?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기본급, 직책, 식대, 자가운전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써있죠? 21만 8,250원. 이렇게. 건강보험료 17만 1,930원. 그 다음 장기요양 22,26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면,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이렇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 나와요. 이렇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 나오면, 급여 반영하면 돼. 여기 뭐 있다? 급여 반영. 누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마이너스.
이건 환급이야, 환급. 환급을 60만 3,320만원을 환급 받은 거야. 됐죠? 그러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까지 다 한 거예요. 자, ESC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할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자, 몇 월달? 5월달. 05. 5월달 기소, 5월달 지급. 쭉 엔터 치면 되죠. 쭉 엔터 치면 여기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ESC 누르고 빠져나가면 되죠. 보통 여기는 전월 미환급 세액 있으면 써주고, 그죠? 그게 없으니까, 자, 작성이 된 거다. 자, 확인하고, ESC 저장하고 빠져나가면 돼요.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끝난 거죠. 자, 다음 문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겠죠. 자, 다음은 이기준 사원의 2025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하래요. 부양가족 탭, 신용카드 탭, 의료비 탭, 연금저축 탭 이런 걸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연말정산을 해볼까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그쵸? 클릭하시고, 자, 사원은 누구예요? 자, 여기 사원에서 F2 눌러서 이기준이에요. 이기준. 한 명뿐이 없네요. 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이는 게 전근무지가 있죠. 그죠? 전근무지는 소득명세에서예요. 소득명세 클릭하고, 여기 보면, 여기가 종전근무지예요. 자, 여기 클릭하고, 자, 종전근무지. 회사 이름이 뭐예요? 주식회사, 세종, 이렇게 돼 있네요. 주식회사, 세종. 자, 종교 관련 아니죠? 부.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사업자 등록번호. 그거 보이시죠? 130, 86, 6113. 잠깐만요. 다시 오타 났나봐요. 자, 130, 86, 그쵸? 61113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근무기간, 자, 근무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자, 감면기간은 없고, 급여, 밑에 내려서, 급여는 2,000. 이렇게. 그 다음에 상여는 50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쭉 내리면 그 박스에 보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그걸 써야 되겠죠. 쭉 내리면 거의 끝날 때쯤에 보여요. 여기 순서대로 쓸게요. 건강보험료부터. 자, 건강보험료 40만 7천원, 40만 7,20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 10만 6,900원. 그 다음에 고용이죠. 고용은 25만 2천원. 그 다음 국민연금 112만 5천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납부세, 이게 중요하죠. 기납부세. 한번 메뉴를 볼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썼어요. 이거 다 썼죠? 자, 여기 보시면 기납부세 요거는 이렇게 뭐냐면 내가 여기 세종이죠. 종로가 아니라 세종. 세종을 1월부터 5월 다니면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금도 뗐죠. 세금을 42만원을 뗀 거야. 그러면 퇴사했으니까 퇴사자 연말정산을 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8만원 환급을 받은 거야. 그쵸? 그럼 42만원에서 28만원 빼면 요게 남죠. 그러니까 결국 결정세액을 쓰면 돼요. 결정세액 14만원에 14,000원.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납부세액에 그쵸? 소득세 14만원 써주고 지방소득세 14,000원 이렇게. 그러면 전근무지 입력이 끝났어요. 전근무지 입력 끝났고, 자, 부양가족 탭 클릭해 볼게요. 지금 부양가족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부양가족이 있는데 입력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제 요거 보고 입력을 할게요. 자, 일단 본인은 남성이고, 그죠? 남성 뭐 크게 해줄 게 없어요. 자, 한 칸 내려서 순서대로 어머님
그쵸? 직계 존속이에요. 1번 직계 존속. 자, 잘 모르시면 여기 F2를 눌러드려요. F2 누르면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 배우자의 직계 존속 2번, 뭐 배우자 3번 이렇게 있죠? 자, 성함이 편미선 해주고 내국인 엔터, 주민번호 쓸 거니까 1번. 자, 530511, 그 다음에 20477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72세대. 자, 소득이 국내 예금이 500만원 있어요. 국내 예금 적금은 2천만 원이 한도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요. 소득 초과 여부는 초과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0세 이상으로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72세시니까 경로는 자동으로 체크된 거예요. 자, 다음 배우자죠. 배우자는 3번이에요. 3번 배우자 김미진, 내국인, 1번 주민번호. 주민번호가 86012로2374234, 39세고 뭐 배우자는 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득이 일용근로자야. 일용근로자는 한도가 없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요. 초과되는 소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부로 놓으면 돼요. 여기는 소득 기준 초과 여부예요. 초과가 안 됐다, 그런 뜻이죠. 자, 배우자로 놓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들, 그쵸? 몇 번이에요? F2 눌러볼까요? 자, 직계 비속 4번이에요. 4번. 자, 이름은 이도진, 내국인, 1번 내국인, 1번 주민번호. 자, 170133131656111 이렇게. 자, 8살이네요. 그죠? 자,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 초과가 아니죠. 그래서 초과 안 됐다, 그런 뜻이에요. 20세 이상으로 두면 자녀에는 체크가 자동으로 돼요. 여기는 뭐냐면 자녀 세액공제 대상인데 8살부터 20살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8살부터 20살은 자동으로 자녀의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0살부터, 그쵸? 7살까지는 여기 체크가 안 돼요. 그걸 임의로 우리가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딸 이시진. 자, 얘도 4번이죠. 직계 비속 이시진, 내국인, 1번 주민번호 21012141651112 이렇게. 그쵸? 4살. 자, 그래서 얘는 4살이기 때문에 여기 자녀의 체크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부양가족 다 됐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 소득 있는 부양가족이 없어요. 다행히도.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면 할 거예요. 자, 보험료. 보험료는 어디 가서 해요? 자, 보험료는 부양가족 탭에서 하면 되겠죠. 그죠? 밖에 있는, 자, 뭐, 신용카드나 의료비나 기부금, 연금, 그 다음 월세 이런 거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메뉴를 쓰면 되는데, 밖에 없는 건 다 거의 부양가족 탭에서 하면 돼요. 이름이 쭉 있죠. 이름을 클릭해야 돼요. 자, 이 기준, 그럼 이 기준을 클릭해요. 클릭하고, 자, 보장성 보험이죠. 그럼 여기 노란색 돼 있어요. 노란색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창이 열려요. 여기가 국세청 자료. 그쵸? 자, 전부 다 국세청 자료고, 기타, 자, 봅시다. 국세청 자료예요. 여기 보면 보장성 보험이 있죠. 여기다가 36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확인. 종료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도진. 이도진은 아들이에요. 그죠? 자, 이도진 클릭하고, 뭐 8살이니까 당연히 될 거예요. 여기. 자, 일반 보장성 보험.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창이 열리죠.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 54만원. 이렇게. 종료 누르고. 자, 그 다음에 교육비가 있어요. 교육비. 교육비도 여기서 하면 되겠죠. 부양가족 탭에서. 자, 일단은 이 기준 본인이에요. 본인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교육비가 보이시죠? 오른쪽에? 여기. 자, 여기다가 얼마 썼어요? 300만원. 3 엔터.
자, 본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본인으로 자동으로 떠요. 여기가. 나머지는 이거를 우리가 해줘야 돼. 좀 이따 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도진 국내 소재 사립초등학교 교육법상의 정규 교육기관이야. 자, 그러면 안 될 이유가 없죠. 그죠? 이도진. 그럼 이도진 클릭하시고, 그죠? 이도진 클릭하고, 교육비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국세청 자료에. 자, 얼마 썼냐면 900만원. 이렇게 엔터.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임의로 해줘야 돼요. 맨 아래쪽에 보면 여기 써있죠. 취약 1번은 취약전 아동, 2번은 초중고, 3번은 대학교. 그쵸? 초중고에 해당되죠. 그쵸?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 2번을 누르면 초중고로 찍혀요. 이렇게. 이걸 해줘야 된다. 요거.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시진. 자, 이시진 클릭하고, 그쵸? 자, 유치원. 여기 교육비가 260이에요. 260 해주고, 여기. 자, 미취학 아동은 1번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1번을 눌러야 여기 미취학, 취약전 아동 이렇게 뜨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자, 의료비는 의료비 탭이 있어요. 의료비 탭 클릭. 이런 식으로. 자, 의료비 들어왔죠? 여기 순서대로 해볼게요. 이 기준부터 F2 누르고, 자, 이 기준 선택, 확인.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안경인가봐요. 그죠? 의료비, 증빙코드는 기타 영수증으로 하래요. 기타 영수증 5번이죠. 이렇게. 자, 뭐라고 써있냐면, 시력 보정용 안경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세계 백화점 안에 있는, 안경점인가? 신세계 백화점. 이렇게.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죠? 210-81-32199. 이렇게. 한 건. 금액은, 자, 얼마를 써야 돼요? 자, 한도가 있죠. 시력 보정용 안경은 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65만원 썼어도 50만원만 입력해야 돼요. 이건 한도 내에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편미선. 자, F2 누르고, 배우자죠? 아니다. 직계 존속이네요. 편미선님, 직계 존속.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국세청. 그쵸? 1번 국세청. 자, 그 다음에, 얼마 썼냐면, 600만원. 이렇게. 600만원 해주고, 그 다음 뭐가 있냐? 자, 실손 의료비 보장받은 게 있어요. 그죠? 실손 의료비. 여기 실손 의료비 칸이 있잖아요. 그죠? 실손 의료비 받은 게 250만원이에요. 해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시진. 자, F2. 이시진. 그쵸? 딸. 자, 1번 국세청. 자, 금액은 325만원. 이렇게. 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돼 있는데 중복이 가능하죠. 의료비랑 신용카드는 중복이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면 의료비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요거 보고. 자, 한번 보고 넘어가면 뭐 신용카드 특별한 건 없어 보여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재직 중인 한양 상사의 비용을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 200만원 포함되어 있대요. 이거는 빼야 돼. 그쵸? 회사 경비로 처리한 거는 내 신용카드 공제에서 빼야 돼. 그럼 200만원 빼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준 현금 영수증 되고, 그 다음에 김미진 신용카드 되겠죠? 그쵸? 자, 신용카드 입력해 볼게요. 자, 신용카드 탭이 여기 있죠? 신용카드 탭. 그럼 사람별로 쭉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 기준 신용카드 총 금액은 2,252만원인데 회사 경비로 처리한 거 200만원 빼니까 2,052만원이 되죠. 그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이 기준이
뭐 했어요? 현금 영수증 있네요. 그죠?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여기다가 얼마 썼어요? 23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김미진 클릭하고, 자, 김미진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2600. 여기다 신용카드를 안 했다 입력하면 되겠죠? 2600, 2만원. 이렇게. 그러면 신용카드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입력해 볼게요. 자, 연금저축 1번 클릭하고, 그쵸? 여기는 퇴직연금. 여기 클릭하면 보이시죠? 1번 개인연금, 2번 연금저축. 그러니까 요거 1번 선택하면 돼요. 개인연금저축. 자, 코드 F2 누르세요. 어디냐면 삼성생명보험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계좌 있죠? 153 빼기 05724 빼기 72999 엔터. 납입금액 300만원. 이렇게. 자, 그러면 입력을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연말정산 입력 들어가서, 그쵸?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해야 돼요. 마무리는 이걸로 하는 거죠. 자, 연말정산 입력 들어가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해야 이게 다 완성이 돼요. 눌러볼게요. 예스, 확인. 자, 됐어요. 그러면 연말정산까지 끝. 오늘은 여기까지.